안녕하세요. 저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은미 강사입니다. 그 자료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중대부고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24년도 그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강 및 정규반 안내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23년 내신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창작해서 내는 문제의 느낌은 아니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각색해서 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중대부고에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미리미리 한 번씩 풀어보면은 좋을 정도로 부교재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데, 시간이 이제 앞에서 시간을 많이 끌다 보면은 뒤에서 시간을 쓰지 못해서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독특한 게 이번에는 서술형이 6문제로 30점인데, 서술형 중에서 서답형 1, 2번이 쉽고 5, 6번이 쉽고, 그리고 3, 4번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1, 2번 풀다가 3번, 4번에서 시간을 쓰면서 5번, 6번 읽지도 못하고 날리면은 10점이 날아가는데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배점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이나 객관식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 특징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으냐면, 평소에 뭐 부정방정식이나 이런 쪽에서 또 독특한 그런 파트에 대한 반복적인 기출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역대 중대부고 기출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면서 특징을 파악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씩 중간고사를 엄청 쉽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고사 쉽게 내면은 1등급이 없어서 기말이 엄청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간 기말을 합쳐서 내신 등급이 나오는데 결국 실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되게 쉽고 기말에서 변별력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그 실명은 언급하면 안 돼서 다른 지금 이제 2학년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2학년 됐을 때도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부분인데, 수능하고 문제를 좀 비슷하게 내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은 수능 문제나 EBS 수능 특강에서 또 변형 문제들을 많이 내시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학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수학원 수학2 과목이라서 2학년 됐을 때에는 그 수능 문제와 수능 특강 변형 문제 같은 그런 컨텐츠들도 연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를 되게 다 용인을 하고 수업 시간에 자습도 이제 많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대신 이제 내신 변별력은 어렵게, 그리고 되게 탁월하게 문제를 또 좋게 만들어서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수3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렵게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심화 문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지만 아이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정의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봐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왜 이런 조건이 나왔는지, 그냥 아이들은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을 많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봤을 때 다들 그냥 대충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오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개념을 그리고 정의를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특히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을 무조건 출제를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이라면은 수업 시간에 알려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중대부고 기출문제들을 완벽 정리를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와 주제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거나 그것에 대한 심화 버전이 출제되니까 기출문제들은 꼭 여러 해에 걸쳐서 다 꼼꼼하게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현장감 있게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면은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친구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답형도 3번, 4번이 좀 어렵게 나온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50분 동안에 내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점수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겁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중학교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처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정말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알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 오답 노트를 항상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문제를 100문제, 1000문제 이렇게 많이 푸는 것보다 하나의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더라도 논리적인 비약 없이 완벽하게 풀고 그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오답을 꼼꼼하게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수학적 사고가 많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모의고사 문항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그 모의고사 기출 베이스의 문제들도 중대부고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이제 모의고사가 모아져 있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정규반 친구들한테 마더텅 문제는 필수적으로 사서 풀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어려우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만이라도 해서 마더텅이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문제를 한번 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특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형 문제를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변형 문제도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2월 동안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제는 한번 풀고 문제를 아이들 성향, 수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외우고 싶다고 외우는 게 아닌데 그냥 이 문제를 보면은 풀이가 기억이 나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나 이런 컨텐츠들로 내가 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변형 문제도 숫자 변형, 조건 변형 등 다양한 변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논리에 맞는 변형 문제들도 같이 훈련을 해서 고난도 문제를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실력반을 진행을 하고 이상훈 선생님은 수학상 심화반을 진행을 해서 2월 한 달 동안에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밀도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봄방학에 이제 아이들 졸업하면은 봄방학이 아니고 이제 오전에 쉬는 기간이 있을 텐데 2월 19일, 20일부터 해서 오전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형 아이들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형 정리반을 진행을 하고 그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수상과 수화에 끼인 과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도형의 방정식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의고사 변형 문풀인데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고 거기에 대해서 체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풀이니까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입수학 오전에 하는 특강 같은 경우는 오전에 와서 수업 듣고 낮에 밥 먹고 저녁에 이제 과제 문풀 하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는 수업이고요. 오전에는 복습 테스트랑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이제 조교들도 다 이제 저랑 이상호 선생님 제자 출신 조교들인데 제자들이 같이 밀착 클리닉을 진행해서 완벽하게 그날 수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 피드백을 다 보내주는데 그날 특강하고 클리닉 하고 나서 어떤 단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시를 들어가며 참여 정신이 중요한 특성상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고 있어서 네, 그래서 특강을 하면서 완벽하게 방치되지 않고 한 친구가 다 완벽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을 이제 심화 개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 반인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심화 개념을 정리해주는 수업이에요. 문제만 무조건 푸는 게 아니고 주구장창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에 대해서 심화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수학 강사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수학 강사여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자료가 많은데 그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야지 가장 효과가 클지 그런 게 제일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재를 짜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최근 기출 위주로 해서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테마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재랑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심화 개념이나 어려운 테마를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간지가 나가서 주간지는 매주 하나씩 아이들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간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오답 노트 그리고 복습 영상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과제 검사도 제가 직접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대충 풀었는지 풀이 과정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써서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미흡하다거나 테스트 미진한 친구들은 무조건 끝나고 개인 연구실로 이동해서 오답 노트를 마무리하고 과제를 마무리시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운영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오고 그리고 선택적으로도 날짜를 다 정해줘서 아이들이 모두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씩은 연구실에 와서 개인적으로 밀착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날짜를 항상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클리닉에 참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반은 아까 말씀드린 유형 정리반이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수업에 대한 특징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반 강좌는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되고 몰입 특강반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1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선행을 할 시기가 아니니까 2월 동안에는 무조건 수상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선행을 절대 빼지 마시고 수상 첫 단주가 잘 끼어지면은 나중에 수하가 선행이 잘 안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계속 급급하게 다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2월에는 무조건 수상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한티역에 있는 뒤즐랜드 수학연구소라는 연구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 끝나고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주소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학원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같이 이동을 해서 내부는 스터디 카페처럼 꾸며져 있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날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옆에 앉혀놓고 밀착해서 첨삭 및 테스트 오답 설명을 다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몇 시에 했고 집에 몇 시에 귀가했는지까지 어머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증 중에서 이번에 대학을 간 제자들 합격증인데 최근 2023년 12월에 서울대 의대 이 친구는 이제 이상훈 쌤이 3년 동안 가르친 친구예요. 3년 가르친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 수시로 내신 잘 챙겨서 잘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번에 며칠 전이거든요. 제 3년 가르친 제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규반이나 특강에 오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도 많이 해주고 1월에도 특강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저보다도 항상 조교 친구들을 훨씬 많이 해주면서 어떻게 선택 과목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고등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제 제자들인데 서울대 그 결과가 곧 나거든요.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중으로 날 텐데 이제 서울대 기다리고 있는 두 친구인데 두 친구도 다 제 수업에서 현장적으로 1월 달에도 그렇고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활동할 친구들이고요. 근데 나머지 단대 치대에 간 친구도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난 친구들이에요. 이 외에도 여기도 이제 서울대 경제 합격증 2개를 갖고 왔는데 이 두 친구는 이제 이상훈 선생님 제자인데 재밌는 스토리가 또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면은 최고학부의 가장 높은 과잖아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수시로 갔어요. 둘 다 한 명은 이과 전교권, 한 명은 문과 전교권이거든요. 근데 문과 전교권 친구가 서울대 경제를 가려고 했는데 이과 전교권 친구가 수시를 지원을 해버려서 수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즐겁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붙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는 또 한 텀 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아쉽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는 두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상훈 선생님도 위로해주고 수능에서 정시로 가면 되지 했는데 이 친구는 운 좋게 단대부고 친구인데 이제 정시로 갔어요. 정시로. 그래서 이제 두 친구도 다 지금 현장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결국 수시에서도 이제 문과 전교권이어서 서울대 경제를 노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정시도 잘 봐서 그렇게 됐거든요. 아까 그 서울대 의대 간 친구도 정시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반증은 뭐냐면 내신 준비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수능도 잘 보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도 꼭 결실을 맺기 때문에 네, 노력은 절대 노력한 거를 결과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아이들을 항상 가르치면서 봐왔던 그런 것들이라서 절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다 저희랑 2년 이상씩 공부한 친구들이고 이 중에서 조교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많이 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교 친구들을 좋아해서 맨날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그런 논리의 흐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자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컨텐츠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절대로 대충대충 학원을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좋아해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서로 성장하는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노력과 저 학생의 노력과 저의 열정이 만나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